안녕하세요. 또래 상담자 아기 이야기 지라소 또라이의 사회를 맡은 모은석 손채은입니다. 또라이는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점심시간 1시부터 1시 20분까지 20분간 방송되며 사연 응모는 위클래스 안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다음 방송일은 위클래스 앞 복도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컴퓨터실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환경에서 하게 돼서 좀 어색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코너는 해상 소식입니다. 이번 해상 소식에서는 최다혜 리포터가 미니멀 러브를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리포터 최다희입니다. 오늘은 애니멀 러버를 취재해 볼 텐데요. 그럼 가보실까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니멀 러브 동아리 부주장을 맡고 있는 이재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하지원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동아리입니다. 애니멀 러브라는 동아리인데요. 구성원은 간단하게 1, 2학년 위주로 멤버를 뽑고 있고 부장과 부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총원은 12명입니다.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저희가 직접 동물보호소에 가서 고양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도와주기 위해 배설물, 털 등 고양이들이 지내는 공간을 열심히 케어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멀 러브를 자유롭게 홍보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이 오면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봉사활동 시간도 충분히 주니 생기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애니멀 러브 동아리 인스타 공식 계정이 있으니 그쪽으로 DM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최다희, 애니멀 러브 부주장 이자연이었습니다. 네, 소식을 전해준 최다희 리포터 감사드립니다. 네, 동물을 생각하는 동아리라니 정말 따뜻한 동아리인 것 같은데요. 네, 길가에 있는 고양이들도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동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코너는 미니 사탐사입니다. 이 코너는 학생과 선생님들의 응원이나 격려, 축하, 고마움 등의 짧은 메시지를 응모받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비공개가 왔습니다. 네, 옥진아 선생님께 온 메시지입니다. 진아쌤, 안녕하세요. 저는 쌤의 광편입니다. 1학기 때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어 시간마다 좋았는데 요즘마다 쌤이 보고 싶네요. 쌤 사랑해요. 라고 왔습니다. 네, 옥진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지루하던 영어 수업도 재밌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광팬이라니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친구가 주변에 정말 많다는 옥진아 선생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공개로 왔는데요. 2학년 6반 정세우 학생이 2학년 6반 박사랑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상훈아, 넌 내 최고의 친구야. 장난도 잘 도와주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너랑 같은 반이어서 너무 재밌고 기뻐.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라고 왔습니다. 네, 중간에 소음이 있었는데 그런 점 죄송합니다. 네, 장난을 잘 받아주기 쉽지 않은데 항상 잘 받아주는 친구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메시지 읽겠습니다. 이번 사연도 비공개로 왔습니다. 박영재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학생입니다. 선생님 항상 재밌는 체육 수업 너무 감사해요. 여름엔 더워서 하루 종일 체육관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짜증 하나도 안 내시고 수업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박영재 선생님은 학년 부장이신데도 항상 저희를 위해 재밌고 즐거운 체육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제가 박영재 선생님과 수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항상 볼 때마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도 공개로 왔는데요. 2학년 6반 조예준 학생이 2학년 6반 윤지원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지원아, 너는 내가 우울할 때 즐거움을 주었어. 고마워. 나도 너가 우울할 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게. 라고 왔습니다. 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그렇게 재밌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요. 항상 우울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는 친구라니. 채연 MC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반에서 한두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1학기 때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 다가와줘서 고맙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되자.
그럼 다음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도 비공개로 왔네요. 박수민 선생님께 제가 1학년 때 체육을 못했는데 쌤이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체육이 재밌었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항상 체육 시간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시간표에 체육 시간이 있으면 학교 가는 날이 너무 재밌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3학년 올라갈 때도 3학년 체육 담당 해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네, 박수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 저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한번 2학년 돼서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도 비공개로 왔는데요. 2학년 7반 주유리 학생에게 온 메시지입니다. 유리야,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항상 토요일에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왔습니다. 반에 믿음직한 친구 있는 것만으로 정말 안심이 되는데요. 네,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번 메시지는 공개로 왔습니다. 2학년 6반 황명진 학생이 김주현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효진이에요. 선생님 벌써 2학년이 반이나 지났네요. 2학년 생활이 선생님 덕분에 너무 좋아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고 착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귀여우세요. 그리고 선생님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남은 2학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왔습니다. 네, 이번 메시지 중 가장 긴 메시지인 만큼 김지현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음이 김주현 선생님께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메시지 읽어주시죠. 네, 이번 메시지는 비공개로 왔는데요. 최고원 선생님께 온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1학년 6반의 학생이에요. 1학기에 제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남은 2학기도 잘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라고 했습니다. 네, 1학년 6반 학생이 쌤에게 보내는 귀여운 메시지였네요. 네, 저도 1학년 6반이라 최고원 선생님에 대한 애정도 넘쳐납니다. 네, 그러면 애정을 한번 표현해 주시죠. 합주 한번 날려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들어줄게 너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선정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번 고민은 요즘 따라 여자친구와 거리감이 느껴져요입니다. 네, 은준 MC는 혹시 이성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사귀는 사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변에 저는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사귀진 않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 싸우기가 정말 쉽잖아요. 네. 근데 이건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요. 네, 사귀다 보면은 가끔 서운한 것도 있고 또 상처도 잘 갖고 그러잖아요. 네, 여자친구에게 서운할 수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면 왜 그러냐고 화내지 말고 최대한 조심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털어놓는다면 반박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들어주다가 여자친구의 말이 끝나면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기분을 풀어주는 건데요. 선물을 주면 줄수록 얘가 나랑 화해를 하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선물을 주면 여자친구의 기분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는 먼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여자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길어질 수 있어요. 상대의 기분도 알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방법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해결하시는 방법이 저희가 말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네, 없다면 저희가 말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 네가 궁금해입니다. 이 코너는 선생님 한 분을 초대해서 함께 질문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육아 휴식을 하시다가 이제 막 복직을 하신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정수열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빛이 나는 정수열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성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잘은 받지 않는데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보통은 집에 있을 때는 걷습니다. 저희 뒤에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자연을 보면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은 오래된 팝송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조수의 음악 캠프라든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는 곡을 선곡해서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곡을 선곡해서 듣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무슨 곡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스콜피오스나 아바도 좋아하고요.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건데 그런 팝들입니다. 음악을 딱히 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로 듣는 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캠핑과 리조트, 펜션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입니다. 여행을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서울 같은 경우는 호텔이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대도시가 아니고 우리 거제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자연이 조금 더 볼거리가 있는 곳이면은 캠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거군요. 네. 그럼 채연 MC는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가요? 어릴 때부터 캠핑을 많이 네. 가가지고 캠핑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좀 긴장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계절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름을 제외하고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대구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이 더웠죠, 그죠?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라서 특히나 여름이 너무 힘듭니다. 에어컨 없이 활동하기나 여러분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그런 점 때문에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은 선생님 집 베란다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보면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이 좋고 가을 같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서 오는데 선선한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쾌하고 겨울은 따뜻한 옷을 껴입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좋습니다. 셋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맡으시는 과목마다 싫어하는 계절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수엽 씨는 혹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계절은 딱히는 없지만 싫어하는 계절은 있습니다. 싫어하는 계절 무엇인가요? 네, 봄인데요. 비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봄만 되면은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눈에 알레르기가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은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선생님은 공감을 열심히 하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도 그 공감을 열심히 하려는 게 단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불필요하게 감정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은 그게 또 단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을 많이 하시면 감정이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눈물을 흘리시는 편인가요? 장난 아니죠. 줄줄 흘렸어요. 전혀 울 것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눈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채연 MC? 네, 채연 MC 긴장 푸시고요. 네, 채연 MC는 그럼 영화 볼 때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지만 겉으로는 울지를 않고 있어서 이게 이주인격 같은 성격입니다. 속으로는 우는데 겉으로는 안 우는 건가요? 네.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표현하고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번 참지 마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한 가지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도전을 안 하면 실패하지 않겠죠. 대신 성공할 수도 없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실패를 거듭하겠지만 끝끝내 성공합니다. 그죠? 우리 대부분 스카이콩콩이나 밸런스 보드나 배구나 이런 걸 하면서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대부분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을 학창시절에 자꾸 쌓아가면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기고요. 믿음이나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게 커집니다. 공부를 통해서 성취 경험을 가지면 좋고 또 체육을 통해서 성취 경험을 가지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도전하고 성공 경험을 많이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화 같이 들리는데요. 한수엽 씨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거를 들으니까 그 말이 생각나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예. 많이 긴장되시는가요? 네. 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저도 오늘 인터뷰가 처음입니다. 예, 제가 잘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하시고 싶은 예.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 연애 상담 해주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쌤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연애에 관한 얘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관계에 집착하지 않기, 그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잘 헤어지는 방법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가지고 시집 장가가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만나는 것도 좋고 대신 깔끔하게 잘 헤어지는 것, 그것도 잘 익혀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딩 멘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라이 방송 잘 들으셨나요? 다음 또라이 방송일은 며칠이죠?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11일 11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메시지 선정을 맞을수록 또라이 방송 시간과 내용은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또래 상담자 라디오 이야기 또라이의 사회를 맡은 노은석, 훈채은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정수현입니다. 라디오 이야기 파이팅!